월성 1호기 연구 정지를 두고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사업으로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그림을 머지않아 대구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한 우리 지역 해돋이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 연구 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에 대해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단체는 환영했지만 주민들 간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수원이 조기 폐쇄 이유로 내세운 경제성 부족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에 대해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983년 운행을 시작한 뒤 37년 만입니다. 탈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탈핵 에너지 전환을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지켜지는 하나의 또 출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월성 1호기 폐쇄를 계기로 해서 국가 에너지 계획 전반에 대한 좀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불안을 호소하며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해온 이주대책위원회 등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반면 경주시 원전 범시민대책위는 400억 원이 넘는 세수 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가동을 중단해선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 운전 정지되기까지 한 번도 공청회라든지 시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혹은 시민들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대로 경제성이 없다는 한 가지 이유로 작년 6월 15일을 정지를 시켰는데. 학계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60개 대학 교수 2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당초 2012년까지가 설계 수명이었던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가동하도록 5,900억 원이나 들여 수리해놓고 다시 경제성이 없다며 폐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한수원이 산정한 경제성이 고의로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안위의 그 의결을 4년 전 의결을 번복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는 그 지난번에 그 5,900억 거의 6천억에 가까운 그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고 지금 멀쩡하게 가동이 가능한 원전을 그 사망 선고를 함으로 해서 적어도 2,500억 이상의 추가 비용. 월성 1호기는 영구 정지 결정에 따라 방사능 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시설 철거 등 공식적인 폐쇄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실제 해체 수순을 밟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조선시대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간송미술관이 대구에 들어섭니다. 대구시는 현재 미술관을 어떤 형태로 지을지 설계 공모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엔 간송미술관의 첫 전시를 열 예정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신윤복과 정선의 그림 등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서울 간송미술관의 소장 작품을 머지않아 대구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사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미술관역, 현재는 공원으로 이용되는 이곳에 간송미술관이 들어섭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600제곱미터 규모로 대구 미술관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건립비는 약 340억 원. 대구시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국내외 유명 건축가 6팀으로부터 설계안을 받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말쯤 심사를 통해 최종 설계안을 선택하고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6분의 지명 설계자로부터 기본 설계안을 받아서 내년 3월 31일 날 그 당선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실시 설계를 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2022년 6월 달에는 완공을 목표로. 오는 2022년 간송미술관이 문을 열면 간송재단이 보유한 서화와 불상, 도자 등 320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미술품을 선보일 간송미술관. 기존의 대구 미술관과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해돋이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가까운 일출 명소에서 벅찬 감동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해돋이 명소를 알려드립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곳으로 유명한 팔공산 갓바위. 매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일출 명소입니다. 팔공산 능선 사이로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은 보는 이들의 찬사를 자아냅니다. 안동은 하회마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화산 정상봉과 녹전 일출암이 해돋이 명당으로 꼽힙니다. 경주는 동해 바다에서 맞이하는 해돋이가 일품입니다. 양북면 봉길 해변의 문무대왕암은 바다 가득한 해물을 헤치고 붉은 태양이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한 양남 주상절리. 탁 트인 바다와 어우러져 천혜의 비경을 자랑합니다. 간포항 인근의 송대말은 아름드리 소나무 숲과 동해 바다가 어우러져 운치를 더합니다. 해맞이 행사도 곳곳에서 열립니다. 대구 동촌유원지 해맞이 공원과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전망타워, 예천 군청사 광장 등에서 2020년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됩니다. 기상청은 새해 첫날 하늘은 맑겠지만 평년보다 조금 추울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1월 1일 날씨는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 전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1월 1일 아침 최저 기온의 경우 대구는 영하 6도, 포항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9도로 평년보다는 2에서 3도 정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쪽으로는 바람은 약하게 불고 동해안으로는 이제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9에서 영하 15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 쥐띠의 해인 2020년 경자년의 첫 태양은 7시 32분 포항 호미곶과 경주 토암산 등을 시작으로 팔공산은 7시 36분, 청량산은 7시 37분에 해가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은 언제입니다. 지난 24일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이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1982년부터 그동안 직할시 승격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10월 8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운영해왔는데요. 좀 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날로 바꾸자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시민의 날을 바꾸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날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대구의 시민 정신을 대표하는 2대 기념일인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화운동을 연계한 대구 시민 주간 안으로 옮기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는데요.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포럼과 토론회 등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왔고 지난해 12월 열린 시민 원탁회의에서 2월 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올해 12월 24일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 시민 주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구 시민 주간과 함께 만들어질 대구 시민의 날 기대가 되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8년 만에 증가세 최우수상 쾌거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매년 100명씩 줄어들던 문경시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늘었습니다. 겹경사로 2019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까지 거머쥐게 됐는데요. 통계부터 보면 지난해 305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올해 25일까지 307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문경시의 각고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문경시가 올해부터 시행한 출산 지원금은 파격적이었죠. 첫째 340만 원, 둘째 1,400만 원, 셋째는 1,600만 원, 넷째 이상은 3천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첫째와 둘째에 대한 지원금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난 점이 아이를 한 명 더 낳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문경시는 올해 새롭게 만든 문경 다자녀 생활 장학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 장학금은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들에게 매년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씩, 막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모든 자녀가 지원받는 장학금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시책이 실제 효과를 본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내년에 뭐 한번 배워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리 좋아하시고 영양군에 사는 지역민들은 이 마지막 키워드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 디미방 요리법 전수 받을 기회로 정해봤는데요. 영양군이 음식 디미방 지역민 전수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5일부터 1년 동안 운영되는 수업인데요. 음식 디미방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로 조선시대 요리법이 담겨있는 책이죠. 이번 수업에서는 음식 디미방 요리의 최고수인 재령 이씨 13대 종부가 음식 디미방에 대한 이해부터 상차림, 전통주 만들기 등을 직접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또 음식을 아름답게 담아내는 플레이팅 방법도 배우고 전통 한식 우수 업체 견학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1월 15일까지 선착순 20명 신청받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영양군민들은 영양군 문화시설 사업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열린 도정 성과 보고회에서 대구와 경북이 손잡고 행정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며 관련 연구 용역을 대구 경북 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해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 신공항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와 경북이 함께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이 다음 달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역기업 35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내년 1월 경기 전망지수는 전달보다 4.8포인트 내린 74.1에 머물렀습니다. 기업들은 계속된 내수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 악화 전망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블랙아이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합니다. 우선 야간 순찰을 도는 근무조를 4조로 확대하고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엔 염화칼슘을 미리 살포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14곳에 LED 결빙 위험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부터 대구 시내를 달리는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사용 요금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대구시는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공용 충전기 230개의 충전 요금을 오는 1월 1일부터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은 1kW당 173.8원으로 환경부에서 정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시는 지역 전기차 10,000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 시내 버스를 23대 늘리고 내년 4월까지 충전소 7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전기 자동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훼손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청도군이 올해 민원 행정평가에서 경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청도군은 민원 서비스와 관련한 직원 친절도 조사 등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이에 경북도지사 표창패와 함께 시상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경상북도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관리 기간 동안 경북도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공사장 주변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해 청소 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질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기간에 강도 높은 저감 정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주택관리공단 대구 경북지사 산하 대구 안심 1단지 관리소와 CJ헬로 대구 방송은 26일 관리 홈닥터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공단에선 물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CJ헬로 대구 방송에선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홈닥터 사업은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담 직원이 평소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살피고 생필품을 제공하며 체납한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주민의 사정을 가장 또 잘 알 수 있고 늘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1대1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인 입주민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우리 주택관리공단이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해오름 동맹 원자력 혁신센터가 스포츠 문화 마케팅을 통한 한수원의 CSR 전략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궁인창 생활문화아카데미 대표와 경북대 정재우 교수, 박진기 위덕대 산학협력단장 등이 한수원의 스포츠 문화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습니다. 해오름 동맹 원자력 혁신센터는 위덕대와 울산대, 포스텍 등 6개 대학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자력 안전성 강화와 신재생,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R&D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지난해 10월 약속한 민생 해결 100대 과제 중 94%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건강 환경 분야, 도시 건설 분야, 소통 편의 분야는 100% 달성, 생활 안전 분야와 문화관광, 교통 분야 등은 90%대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안동시는 대표 해결 과제로 낙동강 둔치 보안 등 추가 설치, 실시간 버스 정보 시스템 제공, 안동 전용 서체 개발,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회전 교차로 도입 등을 꼽았습니다. 민생 해결 100대 과제에 대한 진행 상황은 안동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기온이 떨어져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도로도 얼 수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7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3에서 6도 낮고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내렸던 눈과 비로 도로가 얼 수 있겠습니다.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겠지만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금요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으로 좋지 않겠는데요. 또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잘 마르지 않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하기에도 좋지 않겠고요. 세차 효과도 오래 가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